마음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계시죠. 매년 이맘때만 되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부터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거 참 중요할 텐데요. 스승의 은혜도 한 번 더 되새기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매주 이렇게 멋진 다음 세대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를 돌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네. 오늘도 어떤 설레는 무대가 이어질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그 전에 저와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뚝딱이 아빠 김종석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뚝딱따 뚝딱따. 다음 세대 마이콘 신나게 놀아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또 따뜻한 미소에 영심이 이혜근 권사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은 또 특별한 분이 함께 하시는데요. 마이크온에 처음 찾아와 주신 분이십니다. 1세대 크리스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청소년들에게 정말 큰 반응을 얻고 계신 분이시죠. 최진원 전도사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샬롬, 저는 헌혜일상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SNS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예한교회 최진원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탄 기독학교, 산돌 자연학교, 소명 중고등학교에서 선생님과 학부모님들, 학생들 함께 하십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리는 다음 세대 마이크온. 오늘 어떤 무대가 이어질까요? 먼저 강연자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스마트폰과 미디어에 빠져 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11년차 독서왕 다혜가 알려주는 책과 가까워지는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숲과 들판에서 동물들과 함께 뛰어노는 하은이. 풀내음 가득한 자연에서의 배움을 도시의 친구들에게 소개합니다. 플래너의 감사일기까지. 일상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주현이. 기록을 통해 성장과 감사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청소년 강연자들의 꿈과 희망의 이야기가 가득한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 기독학교를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 정다혜입니다. 저는 오늘 제 보물을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동탄 기독학교를 다니면서 작성한 독서록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독서록을 작성하고 학교를 다닌 지 벌써 11년이나 되었네요. 이 독서록 제가 쓰고 싶어서 쓴 것일까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책을 정말 좋아하는 학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기 전 책을 빌리러 아파트 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에 가면 가장 먼저 집는 책은 만화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입학하고 보니 저희 학교가 책 읽기를 무척 강조하는 학교였던 것입니다. 스마트폰, TV가 없었기에 독서할 수 있었지 다른 재미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저의 독서 생활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덧 학교를 11년째 다니다 보니 저도 이제는 책이 재미있고 일주일에 2~3권의 책을 꼭 읽으며 하루의 마지막을 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학교에서 독서를 강조한다고 해서 모두가 책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제가 책과 가까워지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책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책을 재미있게 읽는 첫 번째 방법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재미있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 권장도서 혹은 인문 고전에 도전하거나 부모님이 추천하신 좋은 책을 읽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면 대부분 책 읽기에 실패합니다. 재미없는 책을 들고 다니면 들고 다니기 무겁기만 하고 읽지 못했을 때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못 읽은 책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나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고 결정해버립니다. 저희 학교에 오면 우선 재미있는 책을 읽게 해줍니다. 저도 그래서 책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에는 선생님께서 똥이 나오는 책을 읽어주시기도 하고 책에 나오는 동물 흉내도 내보고 식물에 관한 책을 읽고 직접 식물을 심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재미있는 책을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지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돼서도 언제나 책 읽기의 중심은 재미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책은 알베르 카미의 페스트라는 책입니다. 페스트는 전염병이 퍼진 알제리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한 소설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의 배경이 제가 지금 현재 속한 코로나와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또 이 책의 주인공들이 패스트라는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다 같이 협동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렇게 코로나라는 상황 안에서 사람들과 협동하며 코로나를 이겨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와 흥미로 시작된 책 읽기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난이도가 올라간 책 읽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책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은 수다를 떠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매주 두세 권의 책을 읽고 또 독서 감상문을 쓰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책이 재미있고 또 좋은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하게 책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책 추천도 잘해야 합니다. 제가 좋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제 친구와 수다를 떨고 싶으면 제 친구에게 가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 가서 친구에게 그 책을 추천하고 친구가 그 책을 읽어왔을 때 책 수다를 시작합니다. 줄거리는 물론 인물과 반전 스토리까지 다른 분들이 월요일에 주말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책으로 수다를 떱니다.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책을 가지고 수다를 떠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슬로우 리딩이라는 시간입니다. 슬로우 리딩은 한 학기 동안 한 권의 책을 읽는 시간입니다. 지난 학기 저희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책의 분량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레미제라블은 무려 2,500페이지나 되는 장편 소설입니다. 분량도 대단하지만 그 배경 설명이 어마어마합니다. 워털루 전투에 대한 이야기만 100조, 범죄단체에 대한 이야기만 100조, 수도원에 대한 이야기만 100조, 지하수도에 대한 이야기만 100쪽 등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완독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친구들 모두 함께 읽었기 때문입니다. 슬로우 리딩 시간마다 펼쳐지는 그런 다양한 수다들이 저에게 책 읽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책 수다를 위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끼리 하던 책 수다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해서 저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이 책 수다를 위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찍다 보니 이제 우리의 책 수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나눠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더 자주 모여서 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영상을 찍을지 함께 구상하고 주제를 찾는 등 저희끼리 영상을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더 깊게 읽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희의 수다가 궁금하시면 동탄 기독학교의 도서관인 쉐마 작은 도서관을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함께 수다를 떠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상금을 노리는 것입니다. 교내에는 다양한 독서 감상문 대회가 있고 대외적으로도 다양한 독서 감상문 대회가 있습니다. 또 이 수상작들에게는 상금을 줍니다. 저는 이 상금을 목표로 책을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얼마 전 저희 학교에서 독서 감상문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미리 선정된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쓰는 그런 여느 대회와는 달리 저희가 직접 책을 골라 자율적으로 주제를 정하고 글을 쓰는 그런 특별한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더 책을 신중하게 고르고 책의 주제를 파악했습니다. 처음에는 상금을 노리고 한 도전이었지만 이를 통해 책을 주의 깊게 읽게 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고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하게도 2등이라는 좋은 성적과 상금을 받게 되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교내 대회는 참가한 학생들이 다 같이 읽고 수상작을 뽑습니다. 교내 대회 때에는 선생님께서 코치해 주시지는 않지만 대회 때 응모하는 학생들은 책을 읽고 쓴 독서 감상문을 선생님께 가져가 검사를 받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혹평을 받고 오지만 몇 번을 고치고 새로 쓰다 보면 어느덧 좋은 글이 완성됩니다.
저도 저 스스로 몇 번이나 제가 쓴 글을 읽어보고 고치고 수정하는 것을 반복한 뒤에 선생님께 가져가지만 어쩔 때는 빨간 줄이 제 글 위에 찍찍찍찍 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 때가 있어서 정말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의 글이 완성되었을 때 오는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또 감상문 대회를 나가다 보면 무엇보다 책이 좋아지고 책 읽는데 정말 즐거움이 생깁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은 성경을 읽는 저의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성경을 소리로만 읽고 또 글로만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한 줄 한 줄 그것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의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나의 약점이 자랑이 된다라는 부분을 읽고 전에는 어떻게 나의 약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읽고 또 성경을 읽는 눈이 깊어지다 보니까 나의 약점이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완벽해지는구나. 그래서 이것들이 나의 강점이 될 수 있고 또 나의 약점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책 읽기가 두려우신 분이 계신가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여러분의 인생책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친 요즘 재미있는 책 읽기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도 훌륭한 독서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다혜 학생의 첫 번째 강연 잘 들어봤습니다. 다혜 학생의 강연을 듣고 나니까요. 지금 당장 책을 읽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독서록을 기록한 책이 참 많을 거고 그중에 또 독서록을 기록하지 못한 책들도 있을 것 네. 같은데 이제까지 읽은 책 한 대략 몇 권이나 돼요? 작년 한 해 동안 조선 왕조 실록도 읽었고 삼국유사도 읽었고 뭐 인간 실격 뭐 그 등등 아마 읽어서 아마 한 100권 남짓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단합니다. 뭔가 다 장편의 뭔가 글들을 읽어 나가는 게 참 더 끈기 있고 대단한데 그러면 이것도 물어봐도 되나? 인생책, 내 인생책. 기자이 오사무의 아까 소개했던 인간 실격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되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되게 암울한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 쓰신 글인데 정말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고 또 이렇게 낮아지고 점점 파멸로 가는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중요성과 우리가 정말 각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해줘야 하는지 또 응원해주고 주변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다혜 양의 인생책 저희도 한번 인간 실격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혜 학생이 강연 마지막에 코로나로 지친 요즘인데 재미있는 책 읽기 시작하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줬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를 보고 어쩜 저렇게 정확히 얘기할 수 있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개그맨 후배들이 네. 어떻게 하면 개그를 잘할 수 있냐고 늘 물어봤어요. 그때 늘 저는 한결같이 대답했던 게 있어요. 책을 많이 봐라. 책 속에가 니네 그 웃음의 키워드가 다 들어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때는 또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쭉 좀 멀리하게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멀리한 게 아니고 책들이. 네,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책을 좀 보긴 해야 되겠구나 네. 이 생각은 쭉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혜 양의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맞아요. 앞으로 슬로우 리딩 같은 참 좋은 기법 얘기해 주는 그런 걸로 이해해서 제가 책에 좀 좋은 친구를 네. 얻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다혜 양이 저의 스승이네요. 맞습니다. 이 자리에 또 관련해서 좋은 말씀 해주실 분 한 분 나와 계시잖아요. 최진원 전도사님, 유튜브 크리에이터신데 오늘 다혜 학생의 강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늘 진짜 처음 이제 들은 강연이었는데 네. 정말 상상하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너무 깜짝 잘해가지고 놀라셨죠? 진짜 너무 놀랬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또 최마 작은 도서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미리 찾아봤어요. 그래서 좋아요랑 구독도 미리 해놓고 왔는데 참. 네. 근데 정말 일단 말을 너무 잘하니까 제가 영상을 보는데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또 보니까 학생들이 지었던 시 같은 것들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되게 아이들 그 학생들 본인들에게도 너무 좋은 활동이지만 또 나누는 이게 또 기쁨이 있고 또 그걸 보는 사람들한테도 저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되게 좋았어가지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동탄 기독학교 최종훈 선생님도 나오셨는데요. 강연을 들어보니까 교내 감상문대회 이제 상금까지 거시고 참 동기부여를 학생들에게 많이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다혜 같은 학생이 동탄 기독학교에 참 많은가요, 선생님? 저희 학교에 입학하면은 무조건 독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 과정에서부터 고3까지 정규 커리큘럼으로 독서를 채택해서 하고 있고요. 네. 뭐 한 학기에 한 권 읽는 슬로우 리딩,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독서 논술, 그리고 매일 학생이 스스로 적는 이 매일 독서로까지 학생들이 누구든지 입학을 하면은 졸업할 때는 반드시 자신이 이 독서가가 되어서 네. 졸업할 수밖에 없는 학교입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네. 상금도 걸어주시고 또 도서관에 저희가 한 2만 권의 책을 구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 있는 양서를 자신이 스스로 찾아보고 네. 골라서 독서하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희망도서를 신청하면은 언제든지 학생들을 위한 책을 구비해서 학생들이 좋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혜 학생이 바로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를 다녔고, 우리 다혜 학생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은 사실은 과제가 많잖아요. 자기가 못 읽을 때도 있고 또 자신에게 맞지 않는 책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감상문이 저에게 도착하는 시간을 보면 때로는 새벽 2시, 때로는 새벽 3시 이렇게 막 결과물들이 오는 걸 보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구나 생각이 들고, 맞아요. 지금뿐만 아니라 그래서 독서하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우리 학생이 맞습니다. 바로 다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또 교내 감상문대회에서 2등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다혜 학생은 독서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해줬는데 독서 외에 좋아하는 활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악기를 연주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다들 그래서 나눠가네. 피아노도 치는 걸 좋아하고 바이올린 켜는 것도 좋아하고 또 저희 학교에서 4학년 이상부터는 다 악기를 하나씩 골라서 레슨을 받고 있어서 네. 저희 학생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앙상블 수업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각자 다른 악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그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스피킹 수업인데요. 이런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와. 영어로 대화하고 영어로 발표하고 영어로 이렇게 모든 걸 하는 수업인데, 저희끼리도 글을 쓰고 서로 이렇게 한번 봐달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어 실력은 정말 많이 느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뿌듯한 좋은 수업인 것 같습니다. 참 스피킹 수업을 통해서 다져진 강연 실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해줬는데 이 자리에 다혜 학생의 친구죠. 유서진 학생도 나와 있는데요. 서진 학생도 책 읽는 거 좋아하나요? 친구 강연 어떻게 좀 봤어요? 정말 이제 준비하는 모습부터 봤는데 이렇게 멋지게 해내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죠. 서진 학생도 이 자리에 한번 오지 않을래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요. 고맙습니다. 다혜 학생의 강연을 통해서 책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책과 더 가까워지면서 또 하나님과도 동행하는 한 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귀한 강연 고맙습니다. 네, 동탄 기독학교 정다혜 학생의 첫 번째 무대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산돌 자연학교 조화은 어린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산돌자연학교 느티반 조아은입니다. 제가 느티반이라고만 소개하니까 몇 학년인지 궁금하시죠? 저희 학교는 모두 4개의 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도 참 재미있습니다. 1학년 반은 옥수수반이고 2학년 반은 나무집반, 그리고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느티반, 6학년부터 11학년까지는 은하수반이라고 합니다. 저는 2학년부터 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4학년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3가지를 중요하게 배웁니다. 바로 국어, 영어, 수학입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 자연, 이웃을 배우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사랑해야 할 것 중에 자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산돌자연학교. 이름에 자연이 들어갈 정도면 얼마나 자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산돌자연학교는 수업부터 친구들까지 모두 특별한 것 같아요. 산돌자연학교는 학교에서 동물도 키우고 놀기도 하고 여행도 많이 갑니다. 학교에서 키우는 동물은 강아지, 토끼, 닭, 오리, 그리고 학교에서 직접 부화시키는 병아리들까지 다양한데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학교가 동물원 같아요. 우리가 배우며 사랑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동물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물 종류만 4종류입니다. 저희가 먼저 강아지 지티를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지티는 정말 귀여운 친구예요. 저희가 요즘 지티 간식을 사서 지티에게 주는데 간식을 못 사온 친구는 한 개만 주라 하면서 간식을 얻어 지티에게 줍니다. 저희가 지티에게 주는 패턴은 지티 앉아, 엎드려, 기다려 라고 말하고 지티가 잘하면 5초 뒤에 잘했어, 먹어 하면서 줍니다. 그래서 지티는 우리가 다가가기만 하면 말하기도 전에 앉고 엎드리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영재처럼 느껴져요. 친구들과 지티가 같이 노는 영상을 찍어봤는데 보여드릴까요? 놀자! 지티 앉아, 지티 앉아, 지티 엎드려, 지티 엎드려. 지티 앉아. 나도 해볼래. 앉아. 케이크 손으로 지티 귀엽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동물은 닭이에요. 저희 학교는 저희가 거둔 알로 부화시킨 닭들이 있습니다. 닭장도 3개가 있어요. 병아리를 위한 아리장, 오리들이 사는 둥둥장, 그리고 큰 닭들이 사는 꼬꼬장이 있습니다. 닭장은 파닭이라는 수탉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힘이 제일 세서이겠죠? 닭장 옆에는 오리장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오리뿐 아니라 다른 닭들에게 공격을 받아 보호가 필요한 닭 몇 마리와 토끼 구름이도 살아요. 오리는 평화주의자라서 서로 싸우지 않는 줄 알았는데 언제 보니 수오리가 암컷을 막 쪼기도 하더라고요. 오리장에는 토끼도 한 마리 삽니다. 토끼의 이름은 구름이인데 이름에 비해 덩치가 너무 커서 어떨 때는 좀 무서워요. 갑자기 와서 발냄새를 맡는데 그때가 제일 무서워요. 봄이 되자 닭들이 알을 많이 낳았습니다. 우리가 모은 알들을 모두 부화해야 하는데 부화기에도 넣고 암탉들에게 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알을 잘 품던 암탉 푸더기가 얼마 전 짐승에게 잡아먹혀서 알을 품을 수 있는 암탉을 새로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알 품는 닭 컨테스트를 열었습니다. 알을 대여섯 개씩 모아서 꼬꼬장 6군데에 놓아주었습니다. 지난해 부화하여 잘 자란 암탉이 6마리인데 이 중에서 누가 알을 잘 품을 수 있을지 컨테스트를 한 것이에요. 갈색 닭과 회색 닭이 알 위에 앉아 품는 신용을 해서 그 2마리가 선발되었습니다. 알을 12개씩 모아서 알 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청 기대했었는데 그 2마리는 그저 잠깐 품는 신용만 하고는 다른 닭들과 함께 먹이를 먹으러 가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품지 못한 알들을 다시 모아 우리가 만든 부화기에 넣어 부화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끝까지 알을 잘 품어 귀여운 병아리를 탄생시켰던 푸더기가 그리운 순간이었습니다. 알 품는 닭 컨테스트가 있던 날 선생님과 아이들이 동그랗게 모여 서로를 품어주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한 명씩 들어가 서로를 품어준 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도 품어주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사랑해야 할 것은 동물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얼마 전 유아학교 울타리 옆에 자작나무를 심었습니다. 땅을 파고 나무를 한 그루씩 심는 건데요. 쪼그려 앉아서 하다 보니 손이랑 목이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움직이는 게 감사하죠. 어쨌든 나무를 심기 위해 땅을 파는 시간은 몇 년 같았지만 나무를 다시 심고 물을 주고 잘 자라라고 말해주니 뿌듯했습니다. 나무들을 멋있게 잘 가꿔서 나무가 주는 그늘과 휴식도 맛보고 싶습니다. 나무들이 멋있게 자라날 미래가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것 중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또는 어떤 것이 가장 빨리 보고 싶으세요? 저는 나무들이 다 자라서 숲이 되는 것을 빨리 보고 싶어요.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배우는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조금 갑자기 나오는 거긴 한데 사실 저는 우리 학교를 다니기 전 성격이 매우 까칠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왔을 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너무 잘 맞이해 주셨고 동물과 나무들과 함께하는 수업은 저를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흥미와 재미를 엄청나게 누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문득 도시의 친구들은 이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까 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도시의 친구들에게 영상 편지를 해도 될까요? 안녕 친구들아, 나는 산돌자연학교에 다니는 조하은이야. 우리 학교에서는 동물도 키우고 신기한 수업들도 많아. 내가 이름은 모르지만 혹시 심심하고 시간이 나면 꼭 산돌자연학교로 놀러와. 자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자. 그럼 이만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돌자연학교 4학년 조하은 학생의 강연 들어봤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오롯이 느껴지는 그런 강연이었어요. 강연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다고 들었는데 강연 마치 소감이 어때요? 많이 준비했었는데 살짝 너무 긴장하고 떨리니까 네. 발표할 때 조금 언제 끝나지를 막 기다리고 너무 잘해줬어요.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이마에 땀도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산돌자연학교에 가면 뭔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우리 하은 학생이 말해준 것처럼 GT도 보고 오리, 닭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저도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하은 학생은 도시학교가 좀 궁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때요? 아니요. 안 그래요? 1학년 때 학교를 한번 다녀봤는데 산돌학교가 훨씬 더 좋아요. 아, 왜 더 좋아요? 학교에서는요, 뭐 되게 자연이랑 되게 친해지는 것 같고요. 수학 진도를요, 다른 학교에서는 다 같이 나갔는데 맞아. 산돌학교에서는 따로 나가니까 좋아요. 그 수준에 맞게? 좋네요.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동물 친구들이 참 학교 생활의 즐거움 중에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GT 영상에서도 보였던 것처럼요. 하은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뭐예요? 강아지요. GT요? 아, GT는 견종이 뭐예요? 푸들이요. 푸들이군요. 아, 그렇구나. 하은 양은 동물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주로 해주고 있나요? 뭐 모이 갈아주기나 뭐 그런 걸 해주고. 그렇구나. 그런 모이를 갈아서 동물들이 직접 먹는 거 보면 기분이 어때요? 얘네들도 이제 물 마시고 먹이 먹는구나. 뭔가 동물들이 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뭔가 자연의 섭리들을 알아가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참 소중한 추억일 수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하은 학생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담임 선생님이신 공태일 선생님이 나와 계신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나 이게 정규 수업 과정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매주 금요일 오후 시간에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동물 키우기뿐만 아니라 농사도 하고 있습니다. 네, 텃밭도 만들고 와. 또 씨도 뿌리고 하는 모든 수업들이 정규 수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우리 4학년 우리 하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옥수수반 1학년부터 또 우리 12학년 또 은하수 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이 이 수업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은 학생과 같은 반 친구인 정하율 친구가 나와줬는데요. 하율 학생도 동물 좋아해요? 네. 어떤 거 제일 좋아해요? 저도 하은이랑 마찬가지로 강아지 GT가 제일 좋은데 네. 다른 닭들과 오리랑 음. 토끼 구름이까지 같이 있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고 네. 농사 지을 때 그 동물 키우기 프로젝트 농사할 때 조금 힘들긴 한데 네. 동물들이 편안해하는 것 같아서 어. 한편으론 뿌듯하기도 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오늘 친구가 강연하는 거 들으니까 어때요? 많이 힘들어했고 많이 노력한 모습 같은데 여기에 하니까 이제
나온 것만으로도 제가 이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친구에게도 자랑이 되는 그런 강연이었죠, 여러분. 자연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도 깨닫고 또 동물들을 직접 키우면서 그 안에서의 그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내가 이 동물들을 키우면서 그 책임감도 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하면서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랑이 뭔지 서로 나누는 거를 같이 배워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이쁘고요. 그 동물들도 예쁜 마음으로 예쁘게 잘 키우고 또 자작나무도 네 물도 잘 주고 사랑을 맞아요. 많이 줘서 정말 나중에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예쁜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귀여운 말씀 고맙습니다. 한 분 더 들어볼까요? 최진선 전도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들으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 아, 나도 맞아요. 어렸을 때 더 이렇게 막 동물도 많이 길러보고 식물도 키워보고 막 이랬으면은 더 맞아요. 내가 좀 순수하게 자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실 어렸을 때 정말 생명을 존중하는 거를 요즘 배우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말 동물과 함께 자연과 함께 정말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배워가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너무 예뻤습니다. 맞습니다. 하은 학생이 강연에서 동물 친구들, 나무 친구들과 함께하는 수업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데려다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하은 학생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음. 찾을 때 곁에 있어 주시는 분.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저희가 응원을 할게요. 하은 학생 그럼 꿈이 뭐예요? 작가예요. 작가요? 어떤 작가요? 나니아 연대기는요 성경을 배경으로 했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 책을 쓰고 싶어요. 아, 뭔가 이런 자연에서의 경험들이 책에도 고스란히 잘 묻어나는 그런 정말 멋진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도 뭔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귀한 경험들을 작가라는 꿈에 잘 녹여내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귀한 강연 고맙습니다. 네, 매주 다양한 주제로 다음 세대 이야기를 들어보는 다음 세대 마이콘. 벌써 오늘의 마지막 강연자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소명중고등학교 박주연 학생의 강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명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 박주연입니다. 강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3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혹시 여러분들은 플래너를 작성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여러분들 중에서 감사일기를 작성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작성을 하시는 분들은 감사일기를 작성하면서 감사가 더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여러분들은 용돈 기입장이나 가계부 같은 걸 작성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질문으로 드린 이 3가지의 질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기록입니다.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린 감사일기와 기도는 용돈 기입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기록의 방법입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플래너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플래너를 기록하는 것이 되게 귀찮고 계획을 짜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플래너가 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계신 분들도 다 느끼시는 그러한 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저 스스로 극복하고 또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의 중학교 시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중학교 때 저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플래너도 중학생 때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서는 소풀이라는 플래너가 있었는데 소풀이라는 플래너는 소명 플래너의 약자입니다. 이 플래너를 작성하면서도 저는 중학교 시절에 플래너를 잘 쓰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용도로만 플래너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생이 되어서 학교에서 하는 소명 아카데미라는 수업을 통해 기록에 대해 배우고 그러한 기록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소명 아카데미라는 수업은 나에 대해 배우고 제 기억에 의존은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록에 의한 자기 객관화를 배우는 그러한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고등학교 시절에서의 그 기록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서 저는 고1 때부터 플래너를 열심히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취감입니다. 제가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성취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항상 플래너에 오늘 할 일, 즉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그거를 보고 해결하는 과정이 끝나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잘 나올 때 저에게 뿌듯함이 굉장히 컸습니다. 성취감도 컸고요. 그래서 저는 투두 리스트에서 예로는 검정고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준비를 위해 저에게 검정고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플래너를 작성함으로써 언제부터 언제까지 검정고시를 공부했고 또한 하루의 시간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플래너에 적어놓으니 좋은 결과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취감 때문에 더 열심히 작성을 하게 되어서 그 열심히 작성한 것에 대한 결과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1 때부터 플래너를 열심히 작성해서 2년 동안 내학기 내내 학교에서 주는 플래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이 학교에서 받은 상장인데요. 이 상장을 받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플래너를 계속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플래너는 제가 고2 때까지 작성한 플래너들인데요. 이처럼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성취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도 저는 플래너를 열심히 꾸준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장입니다.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저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작성을 하면서 생활 습관이 바뀌고 태도의 변화가 생기면서 전에는 칭찬을 받기 위해 잘 보이기 위해 플래너를 작성했는데 지금은 플래너를 스스로 쓰고 스스로 성찰하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고쳐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플래너를 그 플래너에 나와 있는 대로만 작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학교에서 CLC라는 수업을 듣고 제 스스로도 변화하고 성장했습니다. CLC라는 수업은 크리스천 라이프 코칭이라는 수업인데 이 수업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목표가 필요한 이유와 목적도 배우고 이번에는 기록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CLC에서 목표는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요소라는 것을 배우고 목표를 가지면 성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영역인데요. 신앙, 학업, 관계, 건강, 자기관리, 자기개발, 습관에 대해서 작성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나에게 필요한 기록 항목들을 적으면서 제가 또 플래너를 더 열심히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가한 항목들은 오늘의 다짐, 컨디션, 그리고 수면 시간 등을 적으면서 제 스스로 성찰하는 기록을 했습니다. 좌측에 있는 게 제가 원래 쓰던 플래너였고 그리고 우측은 이번에 CLC라는 수업을 통해 제가 새롭게 추가한 내용을 가지고 작성한 플래너입니다. 이로 인해 저 스스로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더는 형식적으로 플래너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플랜을 짜면서 작성을 해서 성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셋째, 성실함입니다. 제가 플래너를 계속 작성하면서 제 스스로나 주변 사람들에게 성실함을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플래너를 우선순위에 두고 항상 플래너를 열심히 작성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실함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플래너에 숙제나 내가 해야 할 일을 적고 또한 그것에 대한 제출 기한까지 적어놓으니 항상 늦지 않게 제출했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성실함이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생활하다 보니 저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특히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실함이라는 부분에 대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 스스로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플래너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제가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느낀 것들은 성취감, 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함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감사일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일기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용돈을 받기 위해서 엄마가 요구하신 감사일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용돈만 받기 위해 감사일기를 작성했는데 이제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또 습관화가 되다 보니 감사한 것들을 더 찾고 그래서 저 또한 감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사소한 것들도 감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와 더불어 기도도 쓰게 되었는데 기도를 작성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또 기도도 습관화가 되다 보니 교회를 가서도
당일에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도 부담 없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감사일기와 기도를 작성한 그런 사진인데요. 이것은 제가 자기 전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빨리 자고 싶은 마음에 글씨가 약간 잘 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서 질문을 드렸던 용돈기 입장 또한 제가 용돈을 받기 위해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오로지 용돈만 받기 위해 적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작성함으로써 내가 용돈을 어디에 썼는지 또한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저는 기록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제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고 제가 기록하는 것을 재미있어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록이 가져다주는 선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 결혼을 하고 또 제 아이가 생긴다면 제 아이에게도 기록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또한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기록을 했던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아이에게도 기록의 그런 소중함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도 기록하는 것을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셔서 기록이 주는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주현 학생의 마지막 강연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말 너무 솔직하고요. 참 유익한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 강연을 신청을 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무대에 섰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일단은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또 막상 하고 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혼자만 또 그 유익한 것들을 갖고 네. 있는 게 아니라 나누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기록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게 기록이 주는 선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되게 뭉클했던 건 아이가 나중에 생긴다면 자기가 기록했던 것들을 아이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정말 엄청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오늘 강연 패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물어볼 텐데요. 최진원 전도사님.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인상적이셨어요? 일단 그 세 가지 질문에 제가 다 손을 못 들은 게 너무 부끄러웠고요. 근데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그 세 가지 그 성취, 성장, 성실함 이런 걸 얻게 되었다라고 들으면서 저도 그동안 사실 몇 년 전까지 좀 기록하는 거에 좀 취미를 들였었는데 작년부터 이상하게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안 한 지가 한 2년 정도 지금 돼가는데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다시 좀 나도 좀 열심히 쓰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된 강연이었습니다. 김종석 집사님 어떠셨어요?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게 맞습니다. 쭉 아까 세 가지가 나중에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을 때도 맞아요. 좋은 일기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 썼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소명학교의 김종은 선생님이 나와 계신데요. 소풀소풀이라고 해서 소명학교 플래너라고 우리 주연 학생이 소개를 해줬는데 전교생이 이렇게 다 열심히 쓰는 건지 아니면 우리 주연 학생이 이렇게 특별하게 잘 쓰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소명학교에서는 플래너를 중요한 교육 과정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자기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시간을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교육 목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연이의 강의에서도 보셨듯이 플래너를 굉장히 작성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꼼꼼하게 잘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 플래너가 사실 평가의 영역보다는 그 아이의 어떤 그 수준에서 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씩 훈련해 나가느냐 하는 그러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연이도 사실 중학교 때는 플래너 쓰는 것을 힘들었지만 이제 많은 선생님들과 또 같이 훈련을 해 나가면서 오히려 그 훈련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귀한 열매를 맺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런 주연이를 볼 때 교사로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또 감사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을 기록해 나가는 아이들을 보고 또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한
뿌듯함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주연 학생이 솔직하게 얘기해 준 것처럼 플래너는 학교의 권위였고 용돈기입장이나 감사일기는 어머니의 권위였다. 용돈을 건 어머니의 권위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리에 어머님 황진희 집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이게 다 어머님의 큰 그림이었을까요? 어떠셨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의 큰 그림이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용돈 기입장을 이제 작성하게 하고 감사일기를 쓰게 했던 이유는 네. 처음에 용돈 기입장은 너무나 아이들이 당연하게 부모에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자신의 수고가 없으면 얻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 자신의 수고로 인해서 그 대가를 받은 걸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진짜 헌금 생활, 그게 자신의 믿음 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헌금 생활을 훈련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감사일기 또한도 3가지 감사한 걸 쓰게 했어요. 처음에는 3가지도 못 적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근데 3가 적는 것도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 골라서 적게 되는 것도 있고, 또한 이제 기도는 어른들도 누가 시키면 맞아요.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매일 말로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쓰면서 쓴 것을 보고 다시 기도하는 방법으로, 또한 하나님과 정말 교제를 통해서 네. 자신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뭔가 맨 처음에는 어머니의 권유로 시작을 했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셨어요? 친구들은 정말 당연히 받는 용돈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받느냐, 네. 이렇게 투정도 부렸지만 네. 오늘 이렇게 자신의 기록들을 자신의 성장된 모습을 나누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 또한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네, 덕분에 좋은 습관도 기르고요. 용돈까지 받게 된 건데 이 자리를 빌려서 짧게 어머니께 감사의 인사 한번 할까요? 저에게 정말 좋은 습관을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일기도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감사일기를 쓰면서는 뭔가 나의 신앙에 어떤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런 이 세상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가서도 감사일기를 쓸 텐데 네네. 오늘은 뭘 쓸까요? 셋 중에? 일단은 오늘 이렇게 마이크온 나와서 네. 조금 실수도 하고 긴장도 하고 네. 떨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감사일기를 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주연 학생 앞으로 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 꿈은 지금 물리치료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물리치료사가 또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고, 또한 제가 그 사람들이 치료하는 것으로 인해 저에 대해 성취감과 그런 행복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꿈을 물리치료사로 짓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삶을 순간순간을 참 기록하면서 그 멋진 물리치료사라는 꿈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마이크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린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 준비된 강연 모두 다 들으셨습니다. 함께한 소감 들어봐야겠죠. 최진원 전도사님 오늘 처음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얘는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막 경청하면서 어떻게 하나 더 배워가려고 맞습니다.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늘 함께하신 선생님들 중에요, 다른 학생들 강연을 또 들으셨잖아요. 최종원 선생님, 오늘 다른 학생들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우리 다른 학교 학생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다양한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같은 소금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귀하게 다음 세대를 자라낸다는 것에 보람을 갖고 또 도전을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 무대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다음 세대 마이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